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출발 상황 보시면서 또 한마디를 어떻게 떠올리셨을지 알려주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 연결하면서 한 줄 키워드로 오늘자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대로 오늘도 그렇게 좀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요. 무게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주식시장이다.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이제 3박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3박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도주 첫 조정을 해야 된다. IT 반도체 쪽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가격 조정이 나온 섹터들, 기준가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보다는 OLED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낙폭가대를 트레이딩 하셔라. 지금은 지수가 전고점 부근인데, 고점 돌파하는 주식 따라가지 마시고 낙폭가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5G가 좀 이번 구간에는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다 해서 이제 5G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수 분위기 좀 취하지 말고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좀 현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화 관련되어서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 제가 mRNA 관련된 백신을 되게 많이 이야기해드렸었고,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치매라는 요 키워드가 덧지면서 이제 확장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오늘 좀 셀트리온의 그 움직임을 좀 봤었을 때, 기존에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 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박자 전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좀 줘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셀트리온은 장 초반에 시초가 형성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매물 소화를 하더니 슬슬 이제 특히나 제약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 7% 정도까지도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기지개를 펴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에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것인가, 이 뉴스에 대한 해석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에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요 부분을 먼저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43인데, 저는 여기서 시장의 리더가, 시장을 좀 이끄는 리더가 RRP를 2주 전부터, 연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 모멘텀,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 모멘텀, 가치주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가졌던 흐름들은 저는 이제 매들 좀 지는 구간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장주에 대한 키워드는 우리가 찾을 필요 없다. 이미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만천하에 저는 드러났다라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IT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이 백신 허브, 요게 완전 이 포인트거든요. 요게 산업의 중추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끄는 시장이 저는 진짜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끌지 않으면 이건 전 가짜 상승이다.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시 반락하는 상승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에 좀 정점에 있는 주식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 주식의 좀 상황을 좀 보면 녹록지 않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가는 흐름들보다는 철저하게 좀 차별하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납품처에 대한 이 비중,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하느냐, 그리고 바이오 제약 R&D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단순히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mRNA에서 파생돼야 되는 거고, 위탁 생산에서 파생돼서 관련된 테마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치매 쪽이다 보니까 이 치매와 관련된 부분, 이번 아두카두막 관련된 내용은요,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증 환자거든요. 경증 환자.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 치매가 진행된 환자에 대해서 허가가 된 게 아니라 경증 환자에 대해서 차후 추가적인 임상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번에 허가를 낸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장모님께서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허가가 된 거는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각받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예요.
약물 전달 플랫폼과 ADC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알테오전 좀 추천하면서 네오케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쪽 확장이 될 거고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좀 셀루메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쪽으로 확산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그냥 뭐 단순히 뭐 희귀 질환을 연구한다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타켓을 딱 정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던져진 상태에서 종목을 전 접근해야 된다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은 거냐면 오늘 셀트리온이 붙은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이 붙어서 셀트리온이 움직이면 셀트리온 혼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있지만 코스닥으로 전용되거든요. 셀트리온이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두 번째로 큰 게 셀트리온 제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섹터의 센티를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상당히 좀 의미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 제약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RNA에 관련된 위탁 생산에서 파생돼야 되거나 치매 쪽과 관련된 부분이 파생되려면 AGC나 약물 전달 쪽으로 가야 되는 거나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을 건든다는 얘기는 바이오 제약에서 좀 대표 주급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나 녹시자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주식들 쪽으로 이번 구간에 좀 시장에 어떤 이 중심을 좀 잡으면서 수익률 게임이 좀 펼쳐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좀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언택트주,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네이버나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좀 보면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신고가를 가장 강하게 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요 그림이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를 표시를 한 거예요. 1위부터 이제 100위까지 해당하는 주식인데 이 중에서 지금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하지 않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관련된 섹터가 주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대차나 기아자동차도 지금 한풀 꺾였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포스코도 건들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언택트 관련된 섹터와 그다음에 오늘 좀 그 재료가 나오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가 조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반기에 가장 부진했었던 5G가 반등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게 좋을까? 언택트를 언택트로 구분하면 안 되고요. 언택트를 저는 여기서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와 있는 섹터들 쪽으로 다시 베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의 강세는 작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번에 코로나가 뭐 백신을 맞고 치료제도 나와서 점진적으로 잡아가지만 다시 과거로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자금들이 베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과거, 다시 뭐 화학, 철강, 조선 이 어떤 건설 중심의 어떤 산업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시장을 리드하는 섹터가 다시 언택트 중심으로 다시 간다. 다시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간다. 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나온 섹터들 쪽으로 다시 배팅이 되는구나. 성장주 쪽으로 다시 가는구나. 이걸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요 포인트가 2주 전에 RRP 연준에서 시행하고 나서부터 이런 흐름들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즈니스 구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과거처럼 화학, 철강, 조선, 건설, 기자재 중심으로 올라갔던 이런 산업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언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더 온라인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사 먹더라도 이제 배달을 더 많이 시키게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배달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좀 어렵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이제 못 바꾼다라고 본 자금들이 베팅되고 있다. 즉, 구조적 변화가 이미 완성된 주식들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형성됐으니까 거기에 베팅되는 거죠. 거기가 주가가 위에 있든 중심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이런 데는 다 땡긴다 이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저는 자금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명분을 제공했던 게 한 2주간에 걸쳐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급락이 명분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RP를 통해서
이제 연준 쪽에서 어떤 금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개입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5G의 반등을 알리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5G 쪽으로 연결을 지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